자, 제 캠핑버스에 LG 시네빈 큐브를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50인치 스크린을 걸어서 저만의 전용 극장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건데, 이렇게 외부에서 캠핑버스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외부에 스크린 가지고 나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영상 감상하는 용도로, 캠핑 용도로 야외에서 쓰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사실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구입할 때 이 계륵 같은 게 뭐냐면, 밝기, 안시루멘 단위로 얘기를 하잖아요. 밝기도 떨어지거니와 가장 답답한 게 이제 해상도 그리고 색감 제한력인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K입니다. 1.5kg의 가벼운 무게에 한 손으로 쏙 들어오는 요 정도 사이즈에서 4K가 구현되는 빔 프로젝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이제 색감 제한력인데, DCI P3 기준으로 154%, 이 DCI P3 기준으로 99%입니다 라는 노트북 디스플레이 보면 야, 화질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될 바가 아니죠. 거의 OLED에 해당하는 색지연력입니다. 가정용 LED TV도 DCI P3 154% 절대 색지연력 못 보여주죠. 물론 이게 이렇게 전사하는 방식이니까 OLED만큼 소자 자체가, 6인 발광 소자 자체가 빛을 내는 것과 같이 쨍한 색감을 보여주진 않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뭐 OLED를 가져다가 캠핑카에 설치를 한 것처럼 이 빔 프로젝트에서 나올 수 있는 색감 지연력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감성 충만한 제품이다. 스타일리시한 제품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멋들어지게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제품을 만나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벽난로를 연출하거나 수족관을 연출하거나 액자를 연출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를 통해서 영화라든지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실내 인테리어 소품처럼 이 시네빈 큐브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액자를 걸어 놓은 듯한, 그리고 실제 벽난로가 있는 듯한, 그리고 노을을 펼쳐놓으면 실제 노을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공간을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니 해도 프로젝터는 색감, 선명도, 그리고 해상력이죠.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가격은 좀 비싸요. 가격은 이게 139만 원?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은 149만 원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할인해서 139만 원? 그리고 또 뭐 카드 다양한 혜택들을 녹여내면 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휴대용 프로젝터에서 그다지 추천할 만한 가격대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질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캠핑카와 화물차를 보관하는 주차장입니다. 보시면 벽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칠을 한 지가 오래돼서 여기저기 뚫리고 막 얼룩지고. 자, 그런데 보시면은 화질이 정말 깨끗합니다. 색감이 거의 지금 카메라로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TV로 보는 듯한 뭐 그런 거와 똑같은 어떤 화질을 제공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프로젝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색감 재현력만큼은 정말 이게 프로젝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쨍합니다. 이게 콘트라스트 비가 45만 대 1이거든요. 보통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LED 방식에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휴대용 제품도 15만 대 1 정도의 콘트라스트 비를 제공하는 프로젝터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한 5, 60만 원 정도면은 그 정도의 스펙의 휴대 가능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색감 재현력을 갖추고 있죠. 연출된 샷을 보시면은 참 뭐랄까요? 스크린을 이런 야외에서 가져가서 설치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약간 억지스러운 설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120인치 스크린을 펼 데도 없거니와 고정시킬 만한 그런 장치들을 어디서 외부에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흰벽이라든지 뭐 하얀색 비슷한 밝은 벽에 이렇게 투사를 해서 프로젝터를 쏘는 방식이 가장 손쉬운데, 이렇게 될 경우에 밝기보다도 중요한 색감 재현력에서 제대로 색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뭐 프로젝터를 가지고 다니나 마나 뭐 기분만 내는 정도, 실제로 영화 감상을 자동차 극장과 같은 기분을 내면서 즐기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저분하죠, 진짜 벽이. 실제로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외부에 나가시게 되면은요, 프로젝터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웬만하면 그냥 대충 이런 벽들 찾아가지고 투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영상을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저성능의 프로젝터라면 집만 되는 게 현실인데, 지금 시네빔 Q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이거 진짜 야외 활동, 캠핑이나 밤에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영상을 만약에 본다,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치면 네, 정말 이건 핫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시면 휴대용 프로젝터라고 보기에는 색감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V2L 사용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프로젝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오닉 5와 블루투스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자동차 스피커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연결을 하면 자동차의 스피커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웹 OS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하고 유튜브 보고 OTT 보고 다양하게 뭐 가입만 되어 있다 그러시면 많은 영상들을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만약에 V2L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전기차 혹은 뭐 내연차라고 하더라도 파워뱅크 하나 정도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정말 깔끔합니다. 고급형 제품답습니다. 큐브라는 이름이 딱 납득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죠. 손잡이로 사용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받침대 형태로 놓게 되면 알파벳 Q를 그립니다. 그래서 큐브라는 이름에 딱 맞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게 360도 회전을 하니까 손잡이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무게는 1.49kg으로 어떻게 보면 묵직하다? 예, 너무 이렇게 컴팩트하니까 의외로 묵직한데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노트북 PC 하나 들고 다니는 정도,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시네빔 큐브의 스펙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RGB 레이저 광원입니다. 프로젝터는 수은 램프, 제논 램프 혹은 LED 램프 혹은 레이저, 광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 또 레이저도 블루 레이저냐 RGB 레이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RGB 레이저가 가장 비싸고 고급 제품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빛의 삼원색인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삼원색을 사용을 합니다. 이 삼원색의 조합으로는 어떤 빛의 파장으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성이 좋고 낭비되는 빛도 없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한결 줄어들죠.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LG 시네빔 큐브 같은 경우에는 2만 시간을 개런티를 합니다. 2만 시간이라 그러면 8시간씩 사용할 경우 7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색감 재현력에서도 우수하고 저전력인데다가 그리고 긴 수명을 자랑한다. 따라서 프로젝터의 광원으로서는 가장 고급이고 또 가장 고성능에 해당한다. RGB 광원이 차지하는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LG 시네마 큐브가 149만 원에 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쨍한 색감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데 소비 전력이 65W밖에 안 돼요. 실제로 레이저가 직진성이 좋으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력을 소모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65W의 소비 전력만으로도 휴대용 제품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색감 재현력을 갖춘 빔 프로젝터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149만 원 소비자 가격이 비싼데 비싼 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니치마켓용 제품인데 이렇게 비싸게 고급형 부품들을 써서 출시를 할 경우에 이거 많이 판매하기 어렵거든요. 많이 판매하기 어려우면
채산성이 떨어지는데 LG가 가끔 이런 뭐라 그럴까 뻘짓을 좀 잘합니다. 휴대용이지만 이렇게 막 넘치는 스펙에 정말 똘끼 충만한 제품은 마니아 분들께서 좀 많이 사주셔야 그 다음 제품이 나옵니다. 자, 여기 그 손잡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타공된 부분 스피커 출력구처럼 생겼는데 아닙니다. 그냥 디자인 요소예요. 스피커는 요 뒷면에 있습니다. 모노예요, 아쉽게도. 블루투스 외부 스피커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출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3W긴 한데 뭐 음질은 뭐 그닥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HDMI, USB-C, 전원 입력 단자, 전원 버튼, 그리고 쿨링팬입니다. 해상력에 비해서, 색감 지원력에 비해서, 레이저 광원 출력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외부에서 파워뱅크 같은 걸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512W 파워뱅크를 쓰게 되면 한 7시간 조금 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저전력이고요. 또 저전력으로 해야 이 소음 관련해서 불쾌감을 좀 덜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휴대용 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밝기가 좀 떨어집니다. 500 안시루멘인데 고성능 빔 프로젝터가 한 4000 안시루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용은 원래 300에서 500 정도밖에 구현하기가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고위도 광원을 사용하게 되면 크기도 커지고 발열량도 늘고 또 소비 전력도 더 높아지고 당연히 쿨링팬이 빠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사용 환경 자체가 상당히 불쾌해지게 되고 영화 볼 때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 오브제로 활용할 때는 시끄러워서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디지털 액자라든지 뭐 또 수족관 뭐 벽난로 이런 오브제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휴대용은 높은 램프를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저전력 구조에 또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환경, 파워뱅크를 사용하는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대신 밝기는 좀 떨어지지만 콘트라스트, 색감 지연력을 휴대용 가운데서는 뭐 최고로 사실 휴대 방식의 빔 프로젝터에서 구현하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 높여놨기 때문에 밤에 혹은 낮에 암막 커튼 이렇게 치고 환경을 조성해서 보게 되면 이게 휴대용 빔 프로젝터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는 높습니다. 또 하나 단점이 이 리모트 컨트롤 요거 좀 전용으로 만들면 안 되나 싶네요. 공용, 이게 시네빔에 사용하는 공용인데 149만 원이잖아요, 소비자 가격이. 그런데 좀 전용으로 해서 다인슨이나 애플처럼 이 외장 같은 메탈 소재로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꼭 이걸 공용해야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휴대용 제품답게 오토 키스톤, 오토 포커스 당연히 지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면에서 투사를 하지 못하고 측면이나 아래 혹은 또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될 때 일일이 이걸 수동으로 포커스 맞추고 키스톤 맞추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오토 키스톤은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뭐 아래에서 쐈을 때도 정사각형의 형태로 영상을 자동 조종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오토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점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인데 당연히 이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휴대 가능한 소형 빔 프로젝터 가운데서는 놀라우리만큼 쨍한 색감을 통해서 특히 소형 사이즈지만 RGB 레이저 광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차별화된 그런 색감을 보여주는 빔 프로젝터를 찾는 분들에게는 대안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독특한 제품입니다. 워낙 독특한 제품이고 휴대 빔 프로젝터로서는 가격이 상당히 좀 있는 제품이라 이걸 뭐 구입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 얘기는 잘 못 드릴 것 같고 취향에 맞거나 라이프 스타일에 이거 정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상 LG 시네빔 큐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